사위가 적막한 대학병원의 깊은 밤, 804호실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심박동 측정기의 기계음만이 이곳이 생의 경계임을 상기시켜줄 뿐이죠. 창백한 달빛이 창살 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병실 안에서 현우 씨는 벌써 수개월째 혼수 상태인 아내 지숙 씨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복기하듯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잠시 굳은 허리를 펴기 위해 몸을 일으키던 현우 씨는 발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것을 느끼고 멈칫합니다. 환자용 간이 침대 밑바닥, 평소라면 눈길조차 닿지 않았을 그 어두운 구석에 낡은 검은색 가죽 뭉치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바닥을 더듬어 그 정체 모를 물건을 천천히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표면이 갈라지고 해진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표면을 보며 현우 씨는 아내에게 이런 물건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누렇게 변색하여 바스락거리는 종이 위에는 아내의 평소 조신했던 글씨체와는 사뭇 다른 날카로운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날짜와 함께 믿기 힘든 문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이런 걸 왜 여태껏 나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아무런 대답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내를 바라보며 현우 씨는 낮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일기장의 첫 줄은 그의 심장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를 만났다. 드디어 나의 계획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현우 씨의 온몸에는 서늘한 한기가 머리끝까지 번져나갑니다.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며 헌신했던 천사 같은 아내의 입에서 결코 나올 리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그가 기억하는 30년 전의 그날은 수줍게 웃으며 차를 따르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 속의 지숙 씨는 차가운 칼날을 품은 자객처럼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기장 속의 기록은 현우 씨가 소중히 간직해온 연애의 추억을 하나하나 잔인하게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지숙 씨는 그날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현우 씨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필연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기려 하지만 손가락이 마비된 듯 굳어버려 종이 한 장을 넘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름의 평화가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기만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칩니다. 일기장 마디마디에는 현우 씨가 모르는 타인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이름들 사이로 지숙 씨가 품어온 시퍼런 증오의 기록들이 핏방울처럼 맺혀 있습니다. 이제 현우 씨는 자신이 30년간 안고 살았던 여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일기장이 말하는 진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주해야만 합니다. 지숙 씨,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았나 보네. 이 모든 게 정말 당신이 쓴 게 맞나요? 그의 물음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병실을 채우는 것은 오직 아내의 위태로운 호흡 소리뿐입니다.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아내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기록의 다음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위해 다시금 눈을 부라립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 지독한 기록의 첫 번째 장을 겨우 넘깁니다. 일기장 속에 숨겨진 30년의 기록은 이제야 비로소
그 어두운 입을 열어 진실을 뱉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는 침침한 병실 조명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깁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민석이라는 이름이 날카로운 필체로 수없이 반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현우 씨의 기억, 저편에 깊이 묻어두었던 30년 전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고향 친구의 이름이었죠. 일기 속에서 아내 지숙 씨는 민석 씨를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 부르며 그가 실종되던 날의 처참한 심경을 피를 토하듯 기록해 두었습니다. 현우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아내가 자신의 친구였던 민석 씨의 연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지숙 씨는 민석 씨가 사라진 배후에 현우 씨가 있다는 확신을 품고 오로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담담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와의 결혼 생활을 적과의 동침이라 표현하며 매일 웃으며 차려주던 밥상이 사실은 증오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우 씨의 머릿속에는 당시 실종 수사를 담당하며 집안을 드나들던 퇴직 형사 오 반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 반장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일기장에는 지숙 씨가 그를 따로 만나 현우 씨를 압박할 방법을 모의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3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나를 보며 웃을 때마다 속으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의 낮은 신음이 빈 병실을 울리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아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일기장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우 씨가 평생 믿어온 인생이라는 성벽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쳐옵니다. 지숙 씨는 민석 씨의 실종 당일 현우 씨의 옷가지에 묻어있던 흙탕물과 그가 늦은 밤 세차를 하던 기괴한 행동까지 세밀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관찰자로서 기록된 그날의 행적들은 현우 씨조차 잊고 지냈던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잔인하게 소환해내기 시작하죠. 현우 씨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다음 장에 적힌 더 무서운 기록을 마주할 용기를 짜내어 봅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바쁜 발소리가 들려오지만 현우 씨에게는 30년 전 실종된 민석 씨의 환청이 귓가를 맴도는 듯합니다. 그는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보냈던 지난 수개월의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으며 괴로워합니다. 기록은 이제 단순한 과거 회상을 넘어 지숙 씨가 현우 씨의 주변을 어떻게 잠식해 나갔는지에 대한 치밀한 보고서로 변해갑니다. 현우 씨는 차마 넘기지 못한 종이 끝을 붙잡고 아내가 숨겨둔 이 거대한 연극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눈을 부라립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공포 속에서도 그는 아내의 일기장을 놓지 못한 채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기억의 늪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장을 넘기며 아내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물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를 씁니다. 병실의 공기는 점차 차갑게 식어가고 현우 씨의 손에 들린 일기장은 이제 한 권의 무거운 형틀처럼 그의 심장을 압박해옵니다. 그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다음 장을 넘겼고 그곳에는 지난 30년간 자신이 거주했던 집안의 구조가 기괴할 정도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아내 지숙 씨는 현우 씨가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안방의 침대, 머리맡과 거실의 낡은 시계 뒤편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현우 씨가 깊은 잠에 빠져 무의식 중에 내뱉은 짧은 신음과 정체, 모를 잠꼬대까지 날짜와 시간별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적혀 있습니다. 현우 씨는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느끼며 아내가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에도 귀를 세워 자신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칩니다. 일기장 속 지숙 씨는 남편의 지갑 속에 든 영수증 하나, 비상금으로 숨겨둔 쌈짓돈의 액수 변화까지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그의 삶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가 친구들과 나누는 가벼운 농담 속에서 민석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집요함은 기록의 행간마다 서슬퍼런 칼날처럼 서 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가장이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이 사실은 거대한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도 내 영혼까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게 튀어나오지만 병상 위의 지숙 씨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며 그를 외면할 뿐입니다. 일기장에는 현우 씨가 회사에서 승진하여 기뻐하던 날 지숙 씨가 뒤돌아 앉아 가해자의 성공을 지켜보는 고통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는 현우 씨가 선물을 사들고 퇴근할 때마다 그 손을 마주 잡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연기였는지 충격적인 심경을 담담한 필체로 남겨두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현우 씨는 자신이 아내를 위해 지었던 전원주택의 도면 옆에 무덤이 될 장소라고 적힌 아내의 메모를 보고는 결국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사이로 그동안 현우 씨 몰래 찍힌 듯한 그의 일상 사진들이 수십 장 쏟아져 나오며 병실 바닥을 어지럽게 뒤덮습니다. 사진 속의 현우 씨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사진을 찍었을 아내의 시선은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현우 씨는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안식처가 아닌 아내가 설계한 정교하고도 끔찍한 감옥이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는 아내가 숨겨둔 도청기와 카메라들이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지숙 씨의 기록은 이제 단순한 감시를 넘어 현우 씨의 정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그의 평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모으며 아내가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감시해야만 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일기장을 집어듭니다. 병실의 시계추 소리는 마치 아내가 현우 씨의 죄를 세고 있는 초읽기처럼 들려오고 그는 도망칠 곳 없는 진실의 방에 갇힌 채 다음 장을 넘깁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감시의 기록을 넘어 아내가 고용한 비밀스러운 조력자의 이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또 다른 파란을 예고합니다. 병실의 조명이 깜빡이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는 가운데 현우 씨는 일기장 갈피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내 지숙 씨가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남자의 인상은 날카롭고 매서웠죠. 일기장에는 그 남자의 이름이 강 씨라고 적혀 있으며 그가 지숙 씨의 손발이 되어 30년간 어둠 속에서 움직인 심부름센터 직원임이 드러납니다. 지숙 씨는 강 씨를 통해 현우 씨의 고향 선산을 수십 차례 파헤치게 했고 실종된 민석의 유고를 찾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해 왔습니다. 현우 씨는 사진 속 강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예전 집 근처를 배회하던 낯선 남자의 기억이 떠올라 전율을 느낍니다. 아내는 일기장에 강 씨와의 접선 장소와 암호를 치밀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그 기록들은 현우 씨가 출장을 갔던 날짜들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강 씨라고요? 당신,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내 뒤를 캔 건가요? 현우 씨는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며 강 씨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일기장의 다음 문장을 급하게 읽어내려갑니다. 지숙 씨가 마지막으로 강 씨에게 내린 지시사항은 민석의 유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우 씨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강 씨는 지숙 씨의 명령에 따라 현우 씨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해 과거의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죠. 현우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이유 없는 직장, 내 갈등과 이웃들의 냉담한 시선이 모두 아내와 강 씨가 설계한 각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병상 옆에 앉아 있는 것조차 무서워져 엉거주춤 자리를 뜨려 하지만 일기장 속에 숨겨진 강 씨의 연락처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내는 강 씨가 현우 씨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다고 기록했으며 그 증거가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열쇠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가방을 뒤져 낡은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고 그 열쇠가 가리키는 진실의 문이 무엇인지 직감하며 침을 삼킵니다. 그는 이제 강 씨라는 존재가 아내의 복수국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마치 현우 씨의 파멸을 예고하는 비명처럼 들려와 그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현우 씨는 강 씨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으며 아내가 구축해 놓은 이 거대한 복수의 세계관 속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갑니다.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후반부를 넘기며 아내가 평생을 바쳐 쫓아온 진실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기장 속에 기록된 지숙 씨의 분노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서늘한 슬픔과 당혹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민석 씨를 죽인 진범이 남편인 현우 씨가 아니라 권력가였던 현우 씨의 아버지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낸 것이죠. 그녀는 사고 직후 현우 씨의 아버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고 현우 씨는 그저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민석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우 씨는 30년 동안 기억의 저편에 꽁꽁 묶어두었던 그날, 밤의 비릿한 흙냄새와 아버지의 서슬 퍼런 명령을 떠올리며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일기 속의 지숙 씨는 남편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친구를 유기한 그 비겁한 침묵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경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기를 바라며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와 증오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를 기다렸던 거군요. 그게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나요? 현우 씨는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지숙 씨는 병이 깊어지자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내려놓고 남은 생이라도 현우 씨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기록을 마무리하려 고뇌했습니다. 일기장의 후반부는 더 이상 복수국이 아니라 한 여자가 사랑했던 남자의 추악한 비밀을 감당하며 겪어야 했던 처절한 사랑의 기록으로 변해 있습니다. 현우 씨는 아내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 모든 감시의 눈길이
사실은 자신을 진실로 인도하려 했던 마지막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병실 안의 기계음은 더욱 날카롭게 들려오고 현우 씨는 아내가 짊어졌던 3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자신의 어깨 위로 옮겨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덮어버린 그날의 진실과 자신이 외면했던 민석의 죽음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지숙 씨의 일기장은 이제 복수의 서가 아니라 현우 씨에게 건네는 마지막 참회의 성경처럼 그의 품 안에서 무겁게 자리를 잡습니다. 현우 씨는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립니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지만 현우 씨의 마음속에서는 평생을 가려왔던 거짓의 장막이 찢어지며 시린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병실 안의 심박동 측정기가 비명을 지르듯 빠른 소리를 내더니 이내 길고도 공허한 단음만을 내뱉으며 멈춰섭니다. 현우 씨의 손을 잡고 있던 지숙 씨의 손가락 끝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병실에는 적막이 찾아오죠. 의료진들이 황급히 달려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현우 씨는 아내의 생명이 이미 기록의 끝과 함께 마감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지숙 씨는 끝내 눈을 뜨지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죄의 말을 듣지도 못한 채 차가운 시신이 되어 현우 씨의 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현우 씨는 아내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숙 씨가 일기장 맨 뒷장에 숨겨놓았던 작은 열쇠와 함께 평소 그녀가 사용한 적 없던 은행의 대여금고 번호를 발견합니다. 장례 절차를 잠시 미뤄둔 채 달려간 은행의 어두운 금고실 안에서 현우 씨는 아내가 30년 동안 보관해온 상자를 열어젖히죠. 그 안에는 30년 전 그날 밤 현우 씨의 아버지가 민석 씨를 칠 때 사용했던 차량에 구겨진 번호판이 증거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과 반장에게 건넸던 비자금의 상세한 내역이 담긴 장부까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 무게를 견딘 거야, 지숙 씨. 현우 씨는 금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가 남긴 최후의 증거물들을 어루만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지숙 씨는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증거들을 모았으나 결국은 그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마지막 선물로 남겨둔 셈이죠. 상자 맨 밑바닥에는 지숙 씨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적어내려간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 열쇠를 찾았다면 그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라요. 현우 씨는 아내의 유언 같은 문장을 읽으며 자신이 외면했던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그는 번호판과 장부를 가슴에 품고 금고실을 나오며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면 곧장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결심을 굳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었던 아내를 위해 이제는 현우 씨가 그녀의 한을 풀어줄 마지막 차례가 된 것입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 씨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결의가 서리고 그는 비로소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차갑게 식은 술잔을 올리며 30년 전 사라진 친구 민석과 평생을 기만당한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립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마친 현우 씨는 검은 상복을 벗지도 않은 채 아내가 남긴 일기장과 대여금고의 증거물들을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그는 아내가 30년 동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속죄의 기회를 기다려왔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현우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인근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서고 당황하는 순경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번호판과 비자금 장부 그리고 아내의 한이 서린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수사관 앞에 앉은 현우 씨의 등은 굽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형사님, 30년 전 고향에서 일어났던 민석이의 실종 사건. 사실은 제가 사체를 유기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현우 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깨뜨리자 기록을 하던 형사의 손이 멈추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와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과정, 그리고 자신이 공범이 되어 친구를 선산에 묻었던 그날의 기억을 낱낱이 진술합니다. 현우 씨가 자백을 이어가는 동안 아내 지숙 씨가 평생을 바쳐 모은 기록물들은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0년 전 실종 사건은 현우 씨의 자백과 아내의 기록 덕분에 마침내 비극적인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조사가 끝난 뒤 수갑을 차는 현우 씨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연행되는 복도 끝에서 아내 지숙 씨의 환영이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숙 씨가 그토록 원했던 정의와 사죄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순간입니다. 현우 씨는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아내의 일기장 첫 장을 다시 떠올리며 이제야 비로소 그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자격을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현우 씨의 머리 위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굽은 등을 이끌고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내 지숙 씨가 잠들어 있는 적막한 산기슭의 무덤가입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아내의 묘비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현우 씨의 품 안에는 교도소에서도 차마 손에서 놓지 못했던 아내의 한이 서린 낡은 가죽 일기장이 소중하게 들려있죠. 그는 이제 이 지독한 기록들을 끝맺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미리 준비해온 작은 화로에 불을 지핍니다. 일기장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내의 증오와 사랑이 뒤엉킨 문장들이 붉은 불꽃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갑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기록들을 바라보며 현우 씨는 아내가 준 30년의 시간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가슴 깊이 수긍합니다. 지숙 씨, 이제는 그곳에서 민석이랑 편히 쉬어요. 당신이 준 기회 덕분에 나도 이제야 숨을 좀 쉴 것 같네.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산들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타들어가는 종이의 재들이 나비처럼 허공을 유영합니다. 현우 씨는 아내의 묘비 옆에 힘없이 주저앉아 지숙 씨가 생전에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진심 어린 사죄를 나직이 의졸입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한때는 기만적인 평화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차가운 묘비와 백발의 노인이라는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기장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지켜온 30년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기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통감하죠. 이제 기록은 사라졌지만 현우 씨의 마음속에 새겨진 속죄의 다짐은 아내의 무덤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처럼
강인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불씨까지 확인한 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산을 내려오며 비로소 자신의 긴 연극을 완전히 마무리합니다.